여기 성공의 정점에서도 멸망의 시면을 응시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2024년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하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과 어깨를 나란히 한 제국의 황제. 전 세계 AI 혁명의 심장을 설계한 엔비디아의 창업자 젠슨 황입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 천문학적인 숫자들 뒤에 가려진 그의 진짜 얼굴은 언제나 망하기 직전의 긴장감을 동력으로 삼는 지독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매 순간 찾아오는 죽음의 공포를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혁신의 불꽃으로 승화시켰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의 화려한 현재가 아닌 가장 위태로웠던 30일의 기억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1963년 대만 타이난에서 태어난 젠슨 황의 유년 시절은 정착보다는 이동에 가까웠습니다. 태국을 거쳐 부모님의 교육 열망으로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형과 단둘이 미국으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한 곳은 약속된 기회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켄터키주 시골 마을의 오네이다 침례 학교 나이더 베프터스트 인스터투트. 말이 기숙학교였지 사실상 문제아들을 수용하는 교화시설에 가까웠습니다. 어린 젠슨의 룸메이트는 17살의 문맹이자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젠슨은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일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야 했고 룸메이트에게 그를 가르치며 거친 환경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켄터키의 겨울바람 속에서 영어를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받아야 했던 차별과 외로움. 그 지독한 이방인의 시간은 어린 소년에게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냉혹한 진실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어떤 진흙탕 속에서도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는 강인한 생존 본능을 그의 영혼 깊숙이 새겨넣은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오리건 주립대와 스탠퍼드 대학원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LSI 로직에서 안정적인 엔지니어로 일하던 젠슨 황은 1993년 30살이 되던 해에 인생을 건 도박을 시작합니다. 장소는 실리콘밸리의 허름한 패밀리 레스토랑 데니스. 그곳에서 그는 동료 엔지니어 2명과 함께 네킨 위의 회사의 미래를 그렸습니다. 그들의 비전은 당시로서는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문자 기반의 PC 시장에서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3D 그래픽 게임 시장을 위한 전용 칩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주변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PC로 누가 그런 고사양 게임을 하겠어? 라는 비아냥 속에서도 젠슨은 확신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더 현실적인 시각적 경험을 갈망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본금 4만 달러, 직원 3명으로 엔비디아는 탄생했습니다. 브로마이엔 VIDIA라는 라틴어에서 따온 이름처럼 언젠가 세상이 부러워할 기술을 만들겠다는 그들의 야심찬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성공의 레드카펫이 아닌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업 2년 만인 1995년 야심차게 내놓은 첫 제품 MV1은 처참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젠슨 황은 너무 많은 기능을 하나의 칩에 담으려는 과욕을 부렸고 무엇보다 당시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이렉트 X와 호환되지 않는 독자적인 방식을 고집한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시장은 냉담했습니다. 제품은 팔리지 않았고 투자받은 자금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 말 엔비디아의 통장 잔고는 직원들의 한 달치 월급을 겨우 줄 수 있는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오프닝에서 그가 말했던 폐업까지 30일 남은 상황이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젠슨 황은 당시를 회상하며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공포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오판으로 회사가 공중분해될 위기, 자신을 믿고 따라온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 그 엄청난 무게감이 30대 초반의 젊은 CEO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만심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젠슨 황은 결단해야 했습니다. 회사를 정리할 것인가 아니면 남은 자금을 모두 털어 마지막 승부수를 띄울 것인가. 그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기존의 실패한 방식을 모두 버리고 철저하게 시장 표준인 다이렉트 X를 지원하는 새로운 칩 설계에 돌입했습니다. 이것이 실패하면 엔비디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1997년 그렇게 탄생한 리바 128은 기적이었습니다. 경쟁사 제품을 압도하는 성능과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4개월 만에 100만 개가 팔려나갔고 엔비디아는 기적적으로 회생했습니다. 이어진 지포스 시리즈의 연타석 홈런으로 엔비디아는 3DFX, ATI 등 기라성 같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그래픽 카드 시장의 절대 강자로 우뚝 섰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경험은 젠슨 황에게 시장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태도와 기술적 우위에 대한 집착을 동시에 심어주었습니다. 게이밍 시장의 제왕으로 군림하던 2006년 젠슨 황은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단순히 게임 화면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GPU의 강력한 연산 능력을
과학 계산이나 데이터 분석 같은 일반적인 컴퓨팅 분야에 사용하겠다는 비전 바로 쿠다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쏟아부었고 모든 엔비디아 칩에 쿠다 코어를 탑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게임 회사가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는 비난이 쏟아졌고 월가는 엔비디아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며 주식을 내던졌습니다. 주가는 곤두박질쳤고 심지어 내부 직원들조차 이 방향이 맞느냐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젠슨 황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래의 컴퓨팅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며 그 중심에 병렬 처리에 능한 GPU가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미래를 홀로 준비하는 길고 외로운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젠슨 황의 고독한 배팅은 10년 가까이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딥러닝의 가능성을 증명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복잡한 행렬 연산이 필요한 딥러닝 훈련에 엔비디아의 GPU와 쿠다 플랫폼이 대체 불가능한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젠슨 황이 10년 전부터 깔아놓은 인프라가 마침내 AI 시대의 고속도로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오픈AI의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 열풍은 엔비디아를 단순한 하드웨어 기업이 아닌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필수적인 인프라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2023년 5월 엔비디아는 반도체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고 불과 1년 만에 3조 달러 클럽에 가입하며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의 오랜 인내와 성견지명이 완벽하게 증명된 것입니다. 이민자 소년에서 실리콘밸리의 이단아로 그리고 파산 직전의 패배자에서 AI 시대의 진정한 지배자로 젠슨 황의 삶은 극적인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점에 선 지금도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고 직원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며 매 순간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강조합니다. 그에게 성공이란 안주하는 순간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죽음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그의 섬뜩한 명언은 어쩌면 켄터키의 혹독한 겨울과 폐업 직전에 30일을 겪어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생존 철학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광이 내일의 생존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기에 젠슨 황은 오늘도 가장 화려한 제국의 꼭대기에서 가장 치열하게 망하지 않기 위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